제118조 제1항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항 제81조의 3, 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제3항 통상실시권의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의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19조 제1항 특허권자는 다음 각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1호 전용실시권자, 제2호 질권자, 제3호 제100조 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제4호 제102조 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제5호 발명진흥법 제10조 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제2항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 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3항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120조 특허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121조 특허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했을 때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제122조 특허권자, 공유의 특허권을 분할 청구한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 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또는 공유의 특허권의 분할 청구 이전에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해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 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해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제123조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해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 제124조 제1항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된다. 제2항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 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 종결 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2항에서 같다. 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 종결 등기일의 다음 날을 소멸한다. 제125조 특허청자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 발명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5조의 2.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해 확정된 결정은 집행령 있는 집행권한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령 있는 정보는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126조 제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 생산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 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 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6조의 2. 제1항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 행위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제시해야 한다. 제2항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관해 제132조 2항 및 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 3항 중 침해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 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제4항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 행위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7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을 본다. 제1호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하며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역에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 제2호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에 청약을 하는 행위. 제128조 제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제1호 그 물건의 양도 수량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그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제2호 그 물건의 양도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제3항 삭제 제4항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제5항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항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제7항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8항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제9항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호 침해 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제2호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제3호 침해 행위로 인해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 규모. 제4호 침해 행위로 인해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제5호 침해 행위의 기간, 횟수 등. 제6호 침해 행위에 따른 벌금. 제7호 침해 행위를 한 자의 재산 상태. 제8호 침해 행위를 한 자의 피해 구제 노력의 정도. 제128조의 2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제129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해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호 특허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에 실시된 물건. 제2호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 제130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31조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을 가름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2조 제1항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 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 부정경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에 해당하나 침해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 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제4항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재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